난 이런 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냥 정확하게 정말 잘 만들어놔서 그때 풀던가요. 5천만 개 딱 준비하던가요. 차라리. 누구는 맞고 누구는 못 맞고, 누군 맞았는데 마스크를 또 쓰고 다녀야 되고, 누군 안 맞아갖고 마스크를 안 쓰면은 또 뭐 벌금이 있고. 적당히 좀 해라. 선생님께 경례. 안녕하세요. 그래요. 반가워요. 앉아요. 오늘의 주제는요. 코로나입니다. 코로나. 이 주제로 강의를 해달라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다루기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. 솔직히 말씀드리면요. 이거 가지고 뭐 이래저래 말들은 정말 무성하게 많지만 사실 뭐 셀럽이나 연예인들이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펼쳐서 한 적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 생각을 한번 펼쳐보려고 오늘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. 챕터 1입니다. 코로나의 시작 그리고 진행 중. 코로나가 이제 중국 우한에서 시작을 했죠.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처음에 중국 우한에서 막 사람들 쓰러지고 난리치는 거 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연기하는 줄 알았어요. 갑자기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CCTV에 쓰러지는 모습 보이고 하는데 그때가 사실 어떻게 시작점이었던 것 같아요. 언론이나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퍼져나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죠. 뭐 박쥐에서 시작이 됐다 뭐 이래저래 말들이 많은데 이 코로나 전염병이 벌써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나갔어요. 이제는 없어지겠지, 이제는 조용해지겠지, 이제는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오늘 7월 13일 기준으로 1,400명대 코로나 확진자가 생겨났습니다. 사실 이제 여름 되고 이렇게 좀 따뜻한 날씨 되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없어질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한 300~400명대로 이제 확진자가 생겨나다 보니 사람들이 긴장감을 좀 많이 늦추고 많은 분들께서 계곡 또는 뭐 수영장 그리고 해수욕장 이런 등등 많은 곳에서 마스크는 착용을 하나 여행객들께서 여행지에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코로나가 사실 지금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은 솔직히 사실입니다. 그래서 코로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. 근데 이게 코로나 이 전염병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설은 뭐냐면 빌 게이츠 설이에요. 빌 게이츠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전염병을 퍼뜨리게 했는데 결국은 이거에 대한 치료제가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다. 나중에 풀어서 뭐 돈을 벌려고 했다.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나 스스로 그 코로나 뭐 방역 수칙에 대해서 잘 지키고 하는데도 이게 어느 순간 진짜 어디서 전염이 될지 모르니까요, 솔직히. 그러니까 참 많이 답답합니다. 그래서 아직도 진행 중이고 진행형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한 분 한 분 정말 그 방역에 좀 조심하자. 그리고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항시 청결하고 그리고 깨끗하고 좋은 음식 먹고 건강해야지만 코로나도 전염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챕터 2입니다. 경제 위기다. 전 세계가 경제 위기예요. 지금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나 요즘 잘 돼. 나 요즘 하는 거 되게 잘 돼. 이렇게 말하는 새끼들 치고 정상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못 봤어요. 솔직히 말씀드려서. 비록 잘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. 뭐 배달업체 해갖고 대박 나신 분들도 있고요.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데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근데 거의 대부분 어떠냐면요. 힘들다, 죽겠다, 그리고 그냥 버틴다. 주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상처받으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. 시장 경기가 돌아야지만 나라가 힘들지 않은데 지금 나라가 개판 일보 직전입니다. 사실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것을 막기 위한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덮으려고 하는 건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. 하루 만에 막 1000명씩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됐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? 지금 4단계잖아요 6시 이후에 2명밖에 못 보잖아요. 그것도 좀 웃겨요.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2명만 만나게 하던가요, 그냥.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, 사업하시는 분들도 어떤 걸 준비하셨다가 기다리다 버티다 못해서 파산하시고. 사실 대형 매장들 차리신 분들 정말 많이 망하셨어요. 막 200평 근사하게 돈 투자해갖고 하신 분들 다 망했어요, 솔직히 말씀드려서. 옛날 때 제가 알기로는 백이사님 어머님이 피아노 학원 하시다가 사스 때문에 망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
그것 때문에 많이 피해를 엄청 보죠. 피해 보셨죠? 예.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게 문을 닫으시고 정말 많이 힘들어하세요. 여러분들 힘내세요. 진짜 조금만 버팁시다. 그래서 지금 뭐 다 힘들지만 이거 곧 지나갈 겁니다. 여러분들 꼭 잘 버티셔서 여러분들 인생의 앞날에 꽃길만 걸으시길 버거형이 진짜 응원합니다. 자, 챕터 3입니다. 마스크. 예전에 마스크 낀 사람들 참 음흉했어요. 일본 같은 데 보면 검정 마스크 끼고 막 노란색 머리하고 그냥 길거리 지나갈 때 검정 마스크 끼고 이렇게 지나가면 사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이랬는데 지금은 마스크를 안 끼면 지나가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에이 마스크 올려요, 코 가려요 막 이러고 얘기해요. 근데 이거 싸우면 안 돼요. 맞거든요. 방역수칙에 위반된 거예요. 그럼 올리게 돼요. 처음에 마스크 다 끼고 다니라고 했을 때 이거 있는 분들이 돈 좀 벌려고 마스크 기계를 다 수입해 와서 마스크를 계속 찍어내요. 지금 다 망했어요, 그 사람들. 그리고 처음에 약국에서만 판다고 했을 때 줄 서서 마스크 산 적도 있었죠. 1시간 반 줄 서갖고 막 사오고. 초반에 마스크 막 쟁여놓고 안 팔 때 한 장에 9,800원, 10,000원씩 팔았어요. 진짜 좋은 마스크들. 없어가지고 못 사니까. 근데 지금 아시죠? 100장에 10,000원인 거. 50원, 30원짜리 마스크도 있어요.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. 그 기준을 정해놓는 것도 웃기고요. 사실상 안 할 수도 없는데 그걸 가지고 욕심부리다가 돈 벌려다가 망한 사람들도 보고 참 대한민국의 그런 국민적인 정서를 봤을 때 좀 아쉽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. 뭐 저 역시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위기조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약국에 마스크가 동났다 막 언론에서 막 때리고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줄을 서고 막 공장도 하고 결국 공장 다 막아버리고 나라에서 찍은 걸로만 써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사람들 다 망해 나가는 거예요. 솔직히 참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챕터 4입니다. 백신, 얀센, 화이자, 아스트라제네카 뭐 등등 많이 있죠.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오늘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한 1,500만 명 정도 맞았다고 하는데 저도 빨리 맞고 싶어요. 백신이 있어야죠. 백신을 맞아도 문제예요. 기준법이 되게 독특해요. 맞은 사람은 또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고 그럴 뿐만 맞은 거랑 안 맞은 거랑 뭔 차이야?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. 변이가 발생되고 다 업그레이드돼서 나옵니다. 그럼 초반에 맞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? 소용없으면 또 맞아요. 난 이런 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. 그냥 정확하게 정말 잘 만들어놔서 그때 풀던가요. 5천만 개 딱 준비하던가요. 차라리. 누구는 맞고 누구는 못 맞고 누군 맞았는데 마스크를 또 쓰고 다녀야 되고 누군 안 맞아갖고 마스크를 안 쓰면은 또 뭐 벌금이 있고. 백신 다 맞은 나라가 어디죠? 지라야 예, 그런 나라처럼 마스크 좀 다 벗고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.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성인 남녀들은 상관없어요. 마스크 끼고 호흡이 좀 불편하더라도 그냥 다니면 돼요. 왜?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니까. 근데 3살, 4살, 5살 애들이 마스크 끼고 한번 더워 답답해 막 이런 거 보면은 막 가슴이 찢어져요. 이게 우리의 잘못이 아닌가 혹시? 이 아이들이 정말 공기 좋고 이렇게 물 맑은 곳에서 뛰어다녀야 되는데 혹시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이런 전염병이 발생이 되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. 챕터 5입니다. 적당히 좀 해라. 요즘 젊은이들에게 좀 얘기를 할게요. 대다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. 그 소수 몇 명한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. 지금 이태원, 홍대 혹은 이 젊은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에 가면은 부킹 술집, 뭐 힙합 클럽, 그 코로나 수칙에만 어긋나지 않게 우리가 놀자라고 만들어 놓은 판때기들이 꽤 많아요. 솔직히 그들이 또 전염이 돼요. 그들이 문제 일으켜요. 그러면 근처 상권들 또 문 닫았고요. 자기 딴에는 머리를 좀 써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지는 돈을 벌겠죠. 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까? 그건 하지 말아야죠. 그건 젊은이들한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. 30대, 40대, 50대 분들도 요렇게 피해서 요렇게 피해서 저렇게 피해서 왜? 생활 속의 경험과 지혜가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따로따로 모여가지고 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냥 하지 말아라. 왜? 다수가 힘들어지잖아요. 그 소수들 때문에. 젊은이들이 왜 욕먹고 혼납니까? 아니에요.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에요. 다 큰 어른들도 그래요. 학생들은 그 정책이 있잖아요. 초등학교 언제 등교 금지, 집안 수업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중학교 뭐 어떻게 하고 고등학교 이런 게 있잖아요. 20살 됐으면 본인 인생을 책임질 줄 알아야죠. 남한테 피해도 주지 말아야죠.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라. 적당히 좀 해라.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챕터 6입니다. 언론과 매체의 불안감 조성. 언론과 매체에서도 가짜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. 기자가 되면 집안의 자랑이었어요. 근데 요즘 인터넷 뉴스가 발달되면서 별의별 이상한 기자들이 많아요. 한글도 모르는 새끼들도 기자가 돼요. 글을 써주면 기사를 올려주면 돈을 받거든요.
근데 주식시장 조장해갖고 글 써주면 만약 공격을 해요. 그럼 그거 합의 보자고 몇 수십억에 합의 봐갖고 기자들 돈 취득하고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. 언론 그리고 매체들도 마찬가지예요. 코로나 관련해서 유튜브 보면 다 지들 생각이에요. 이게 맞다, 이게 틀리다, 이게 정확하다, 맞다. 아구창 닫고 있어요. 지들이 뭘 안다고. 그냥 조심하자 이 한마디면 되죠.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몸에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. 하지만 언론과 그리고 매체의 극소수의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믿음성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불안감 조성이 너무 커졌다.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여자들은 뉴스만 틀어놓고 설거지만 해요. 예를 들어서 속보입니다. 코로나가 1700명대로 진입을 했습니다. 4단계 이상으로 올라갈 거고요. 6시 이후에 2명 이상 모이면 안 됩니다. 불안해요. 남편 들어와도 씻고 저쪽 방으로 가래요. 애기한테 전염될까 봐. 밥도 따로 퍼갖고 남편 방에 집어넣어주고 남편은 거기서 밥 먹는 거예요.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. 혹여나 행여나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요. 여러분들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지킬 거 지키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,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작년 겨울이면 끝나겠지, 올해 여름이면 끝나겠지라고 했던 게 지금 벌써 여름이 다가왔고 이제 가을이 다가옵니다. 겨울이 다가오고요. 더 심해지기 전에 정말 깨끗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제 여러분 얼마 안 남았습니다. 여러분들 방역수칙 잘 지키시고 코로나 이거 이겨냅시다. 아시겠죠? 예. 자,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! 화이팅! 제가 너무 진지하니까 앞에서 하품을 계속해요. 네. 정신 똑바로 차려요. 어?